2025년 7월 25일 새벽 3시 42분,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인근의 산샤댐, 삼엽댐이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지진과 폭우가 며칠째 이어지던 상황에서 구조적 결함과 오랜 시간 누적된 압력이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산샤댐의 거대한 수압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공재난이 벌어졌습니다. 붕괴된 댐에서 쏟아져 나온 어마어마한 양의 물은 초당 수십만 톤에 달하며 50m에 달하는 거대한 물벽이 쓰나미처럼 하류를 덮쳤습니다. 첫 타격을 받은 베이징은 불과 4시간 만에 물바다로 변했고 도시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의 파괴력이 히로시마 원폭 수천 개와 맞먹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댐 붕괴와 함께 발생한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후난, 후베이, 장수, 저장, 상하이 등 화중과 화동 지역까지 연쇄 침수 피해가 확산되며 수억 명의 시민들이 긴급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쯔강 하류 일대는 산업단지와 농업지대가 밀집되어 있어 중국의 식량과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붕괴의 원인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예측 불가의 자연재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된 구조적 결함, 집안 침하, 지진대 위치 등의 위험성이 무시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1994년에 착공되어 2012년에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로 당시부터 환경 파괴와 대규모 이주 문제, 지진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댐 건설 당시 130만 명의 주민이 강제 이주당했으며 수백 개의 문화유산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에 사용된 저급 콘크리트, 부실한 설계, 부패한 시공관리 문제 등은 이미 여러 내부 고발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러한 목소리는 억압되었고 오늘날 그 대가를 수천만 명의 국민이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SNS에는 정보 차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실시간 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했지만 곧바로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긴급 톱뉴스로 다루며 중국 정부의 재난 관리 능력과 정보 통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군 병력과 구조대를 총동원하여 피해 지역에 투입했으며 항공기와 드론, 위성 등을 동원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너무 넓고 통신과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 구조 작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고립된 지역에서는 생존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도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산샤댐은 중국 내 전력의 약 10%를 공급하던 핵심 시설로 이번 붕괴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 주요 도시를 덮쳤습니다. 병원, 정수장, 통신기지국 등 필수 인프라가 작동을 멈추며 도시 기능 자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고지대로 탈출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지역은 육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 EU 등은 긴급 구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외국 구조대의 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비판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는 이번 사태를 21세기 최대의 인도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무시, 과신, 부패, 권위주의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를 외면한 결과가 이 참극을 초래했습니다. 산샤댐 붕괴는 단지 물리적 구조물의 붕괴가 아니라 체제 신뢰의 붕괴, 국가 운영 원칙의 붕괴, 그리고 수억 명 시민의 생존 기반이 무너진 총체적 붕괴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만 명의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며 수십 개 도시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베이징은 사실상 수몰 상태이며 천안문 광장은 진흙과 잔해에 덮였고 자금성은 쓰나미에 의해 반파되었다는 충격적인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50m 높이의 초대형 물폭탄이 북상하며 베이징 시내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황허강과 양쯔강의 범람이 수도권을 향해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방어체계는 무용지물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도시 전역이 마치 대형 수족관처럼 물에 잠겼고 고대의 황궁 자금성마저 붕괴된 둑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 불리던 유산들은 진흙과 폐허 속에 잠겼고 천안문 광장은 더 이상 인민들의 광장이 아니라 바다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베이징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주아이핑 씨, 43세는 휴대폰이 울려 대피하라는 경보가 떴지만 이미 물이 허리까지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살 딸을 안고 계단을 기어올라 지붕 위로 탈출했고 현재는 근처 중학교 옥상에서 다른 200여 명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쪽 하이댕구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도로 전체가 꺼지면서 버스 한 대가 통째로 물속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갈라지고 수도의 고속철도망은 중단됐으며 군용 헬리콥터들이 베이징 하늘을 맴돌며 사람들을 구조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너무 넓고 물살이 너무 세서 구호조차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베이징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주아이핑 씨, 43세는 휴대폰이 울려 대피하라는 경보가 떴지만 이미 물이 허리까지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살 딸을 안고 계단을 기어올라 지붕 위로 탈출했고 현재는 근처 중학교 옥상에서 다른 200여 명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쪽 하이댕구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도로 전체가 꺼지면서 버스 한 대가 통째로 물속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갈라지고 수도의 고속철도망은 중단됐으며 군용 헬리콥터들이 베이징 하늘을 맴돌며 사람들을 구조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너무 넓고 물살이 너무 세서 구호조차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15호선까지 모두 침수되어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수만 명의 시민이 지하철 안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SNS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전기 공급은 붕괴되었고 생존자들은 어두운 건물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존하며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이곳은 더 이상 수도가 아니다. 통제불능의 죽음의 도시일 뿐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참화를 보며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인간을 구하는 것이 아닌 파멸로 몰고 가게 되었는가? 산샤댐은 수년간 중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아시아의 자존심으로 선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며 덮친 것은 단순한 도시나 댐이 아니라 수억 명의 삶과 역사,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라고 말하겠지만 이 재앙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산샤댐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환경적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권력과 자부심의 벽에 부딪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도 베이징이 침몰했습니다. 황하 이남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거대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했는가? 중국의 미래는 지금 암흑 속에 놓였습니다. 경제, 환경, 사회 모두가 동시에 붕괴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산샤댐이라는 거대한 이상, 리상은 오늘 수억 톤의 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댐은 존재했는가? 이상, 지금까지 산샤댐 붕괴 긴급 보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들을 위해 진실을 기록하고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보도에서도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